자, 23번은 너무 쉬워서요. 23번의 답은 63개고요. 24번만 좀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00보다 작은 홀수래요. 그러면 내가 얘를 원소날법으로 바꿔주시면 1부터 99까지 총 50개가 있고요. 얘네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입니다. 근데 부분집합인데 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 말뜻이 뭐냐면 봐봐요. 집합 B가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63이래요. 즉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이 개수가 63개랍니다. 그 다음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집합 B의 원소 중에 합 중에서요 가장 작은 게 190이래요. 아, 190이 아니구나. 미안. 다시. 집합 B의 원소 중에서요 가장 작은 원소가 19랍니다. 가장 작은 원소가 19요.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P라고 하고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P라고 하고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Q라고 했을 때 P분의 Q의 최소값이 얼마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기호도 많고요.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치? 근데 문제 보겠습니다. 봐봐요.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네로만 원소가 이루어져 있겠죠. 그치? 자, 그런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N개였다고 할게요.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요.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2의 N승에다가, 그치? 2의 N승에다가 자기 자신을 뺀 개념이 진부분 집합의 개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얼마였다? 63이었다는 이야기니까 따라서 N은 얼마였다? 6이었구나 이 얘기지. 그치?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6개구나 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6개인데 자,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장 작은 원소가 뭐래? 19래. 그치? 여기서 이제 너 추가로 몇 개 더 해주면 돼? 5개 더 해주면 되잖아. 그치? 5개 더 해주면 되는데 너가 뭐이길 바래? 얘가 최소이길 바라지. 근데 얘는 고정이잖아? 그럼 뭐가 최소이면 돼? Q가 최소이면 되지. Q가 뭔데? 집합 B의 원소의 합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원소의 합이 최소이려면 19가 가장 작다 그랬고 제일 작은 거로만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21, 23, 25, 27, 하나 더 29까지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지. 맞아? 이게 지금 뭐야?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가장 작을 때 집합 B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 얘는 합이 어떻게 되냐면 48, 48, 48이니까 48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를 뭐로 나눠? 6으로 나눈 값이니까 얘는 얼마였겠어요? 24지. 이렇게. 그치? 요게 가장 작은 값은 요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24였겠네요. 맞습니까?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번, 6번 뭐 다 쉽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일단 하나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집합이지만요. 결국에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너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지금부터 아마 그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단 25, 26. 자, 보겠습니다. 25번 먼저 봅시다. 25번 보니까요. 집합 A가 뭐를 원소로 가지냐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어떤 애?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진다는 이야기죠. 조건제시법이잖아요. 그치? 얘는 2 이상 5 이하고요. 그때 X가 또 정수여야 되니까 2 이상의 5 이하의 정수는 2, 3, 4, 5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너한테 뭘 물어봤냐면 야, 얘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집합의 개수 좀 세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 몇 개야? 2에 4승 16개지. 근데 이제 어떻냐면 조건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뭐래? A면 안 된대.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뭐를 빼란 이야기야? A를 빼란 이야기지. 그럼 무슨 개념이야 이게? 진 부분집합. 그렇지. 진 부분집합의 개념이지. 그럼 얘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2의 4승 마이너스 1이지. 이건 어려울 게 없잖아. 그치? 자, 그런데 집합 X 중에서 3,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래. 그치? 그럼 얘가 관심사가 뭐냐면 3, 4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3, 4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거 2, 5야. 이렇게. 그치? 그럼 집합 X의 입장에서 잘 봐. 자, 집합 X는 원소를 선택해야 돼. 선택할 건데 얘네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조건에 맞게끔. 얘네 둘 다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한 가지잖아. 그냥 둘 다 한 가지. 둘 다 선택하는 거.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에서 몇 가지? 4가지지. 맞아? 그 요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그 4개인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 너 얘네 다 선택하고 있지? 근데 이 4가지 안에는 얘네 다 선택한 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거 싹 다 선택하면 뭐가 돼버려? A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전체 네 가지에서 A가 되는 한 가지는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는 몇 가지? 세 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 자, 봐봐. 이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거든? 너가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달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달라 그랬는데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2의 n승계잖아. 그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제한 조건을 걸어. 조건을 막 걸어. 두 번째 조건 막 걸어. 그럼 너 이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뭐 해줘야 돼? 세줘야 되지. 어떤 문제랑 구조가 똑같냐면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풀어내면 되냐면 부분집합의 입장에서 어떤 원소를 선택하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나머지에서는 몇 가지가 발생하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고. 이 관점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야, 얘가 지금 집합 A가 뭐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만족하는 A는 이거잖아. 집합 A가 바로 할게. 2, 3, 4 얼마야? 7까지잖아. 이렇게. 그치? 5, 6, 7 이렇게 되잖아.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집합 X가 얘의 부분집합이래. 맞아? 그러면 아무런 제한 조건 없으면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야? 2에 6승계잖아. 그치? 맞지? 근데 뭐 어떤 조건이 걸렸어? 이런 조건이 걸렸지. 그럼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어? 홀수에 관심이 있지. 그럼 얘 원소들 중에서 홀수가 뭐가 있냐면 3, 5, 7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가 뭐야? 2, 4, 6 이렇게 있잖아. 아무런 관심 없는 거. 그럼 봐봐. 너 두 개의 홀수를 가져야 되니까 집합 X가 여기랑 여기에서 선택해가지고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몇 개를 선택을 해줘야 돼? 두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홀수 두 개니까.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세 가지 나오지. 3시. 그 다음에 얘네는 선택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선택지는 몇 가지가 나와? 2에 3승이지. 8가지. 선택하든 안 하든 선택하든 안 하든 선택하든 안 하든 2의 3승 8가지 나왔을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집합 X가 구성될 수 있는 게 3 곱하기 8이어서 몇 가지가 가능했겠어? 24가지가 가능했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라고. 그냥. 알겠어? 내가 계속 얘기했죠. 집합이랑 경우의 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똑같아. 맞지? 또 해볼게. 자, 뒤로 와봐. 27번 별표 2개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얘도요. 어렵죠? 얘도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경우의 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문제를 외워서 풀게 되시면 조금만 변형시키면 다 틀리십니다. 이거. 오케이? 그럼 봐봐. 다시.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체 집합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집합 A라고 할게요. 아직 전체 집합의 개념은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근데 집합 X가 얘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럼 아무런 제한 조건 없으면 그냥 몇 개입니까? 2의 9승계잖아요. 그치? 그래서 512개였을 텐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공집합이면 안 된대요. 그치? 두 번째로 얘는 뭐를 포함하지 말랍니까? 6을 포함하지 말래요. 그치? 그 다음에 나 조건도 보니까 모든 원소의 곱이 뭐랍니까? 6의 배수래요. 6의 배수. 야, 그럼 잘 봐. 집합 X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곱해 나갔겠지. 이렇게 원소들 막 이렇게 곱해 나갈 건데 이렇게 이랬을 때 얘가 6의 배수이길 바란다는 이야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 6이 딱 들어와.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6의 배수지. 그치? 이러면 되는데 일단 뭐야? 첫 번째 조건에서 6은 가지지 말라며. 그럼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맞지? 그럼 또 다르게 얘가 6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야, 너 6의 배수라는 건 얘를 6을 소인수분해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의 배수인과 동시에 3의 배수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6의 배수잖아. 그러면 여기에 2의 배수 하나 이렇게 띡 들어오고 3의 배수가 하나 띡 이렇게 들어오면 뭐야? 얘는 6의 배수가 된 거지. 맞아? 그럼 얘가 6의 배수라는 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2의 배수나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씩만 있으면 되네. 원소로. 맞아? 그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뭐가 돼버렸어? 2의 원소 중에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관심이 있지 얘는. 그럼 봐봐. 이 1부터 9 중에서 선택을 해서 얘는 집합 X는 원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2의 배수가 2, 4 이렇게 있고 8까지. 6은 제외니까.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3, 9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6 이렇게 있고
6은 따로 빼놓고 6은 반드시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5개, 6개 1, 5, 7 해서 6개, 9개 요거네 그치? 맞아? 그럼 잘 봐. 자, 집합 X는 가족권을 만족하려면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포함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선택지는 몇 가지? 한 가지. 자, 얘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어때야 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 그러면 얘가 봐봐. 너 여기서 발생하는 선택지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두 개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세 개를 선택하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발생 가능한 거는 여기서 적어도 하나 선택해야 되지. 그럼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던지 두 개 중에서 둘 다를 선택하던지 이랬겠지. 지금 여기서 발생 가능한 선택지는. 얘네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발생하는 선택지는 죄다 가능한 거지. 몇 가지야? 8가지잖아 얘는.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1 곱하기 제가 얼마야? 7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8 이렇겠네. 그럼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집합 X로 가능한 개수가 21 곱하기 8이어서 168가지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27번의 답이 168가지라고요. 오케이? 답지 보시면요, 뭐 6의 배수가 아닌 경우, 뭐 2의 배수가 어쩌고, 야, 그건 그냥 문제를 외우시는 거고요. 조금만 변하면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너 뭐 한다? 집합 X의 관점에서 그냥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이거는. 조건에 맞게끔. 알겠어요? 자, 얘도요. 집합 X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그냥 2의 5승가지였겠죠. 그런데 이제 조건들이 막 여러 개가 걸렸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최소 몇 개? 2개 이상이어야 된대요. 집합 X가. 즉, 얘 부분집합 중에서요. 원소의 개수가 최소 2개인 집합의 개수를 세달라고요. 그치?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 아까 봤던 조건이죠. 모든 원소의 곱이 얼마나 된다고요? 6의 배수래요. 그치? 그럼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였을 거냐면 집합 X가 6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겠지. 그치? 그럼 관심이 가는 애들을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 6, 그 다음에 2의 배수가 4,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3, 그 다음에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게 5, 7 이렇잖아. 그치?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이걸 만족하려면 이 집합 X가 6을 포함해버리면 만사 오케이 아니야 그냥? 맞지? 뭐가 돼도 상관없잖아. 단 이때는 일단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긴 한데 일단 볼게. 자, 이러려면 여기서 발생한 선택지는 반드시 가져야 되지. 얘는 가지든 말든. 그치? 얘도 가지든 말든 얘도 가지든 말든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아, 그러면 쌤 이거 16가지네요.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죠? 이렇게 세버리면 가족권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2개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가지든 말든 가지든 말든 가지든 말든이니까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안 가지면 얘는 원소가 뭐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6밖에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그거 하나는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2개 이상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몇 개였던 거야, 요게? 일단 15개야, 그치? 맞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인 3이랑 4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얘는 가지든 말든 얘는 가져야 되고 얘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얘는 가지든 말든 요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원소의 개수 내가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이미 벌써 2개가 있잖아. 그럼 가족권 고려할 거 없으니까 얘는 2의 3승에서 몇 개? 18개지. 아니 쌤 그러면 둘이 더해가지고 23이네요. 바로 틀렸지 또.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어? 너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거지. 너 케이스 이렇게 나눴는데 이 2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얘랑 얘가 지금 동시에 발생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3, 4, 6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맞아? 그럼 3, 4, 6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여기에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들어와 있지. 2번 들어와 있잖아. 그거 한번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3, 4, 6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때 3, 4, 6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의 경우의 수는 여기서 한 가지 얘는 가져야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고 여기서는 뭐 상관없이 2의 제곱까지 이렇게 나왔겠지. 그 얘는 몇 개야? 4개잖아 4개. 그래서 이건 가지수가 얼마였을 거냐면 15 더하기 8 마이너스 4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23에 19 19가지겠네. 그치? 봐봐 이거 있잖아 간단해 보이지?
이거 서술형으로 되잖아. 애들 박살나요, 이런 거. 그냥 박살납니다, 그냥. 애초에 요 관점이 없어서 그래, 아예. 경우의 수라는 관점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더라? 쉬워 보이거든, 생긴 건. 근데 조금만 틀어버리면 다 틀려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이 너가 지금 앞에 진짜 기호랑 뭐 이런 정의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아셔야겠지. 기본적인 교과서적 내용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결국에 여기 이 뒷부분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달라 뭐 이런 내용들은 싹 다 뭐랑 관점이 연결이 된다? 경우의 수랑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관점을 계속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29번도 별표 2개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말이 참 긴데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 x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랍니다. 집합 x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요. 근데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중에서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정의하겠답니다. 말이 참 어렵죠.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3이라는 게 뭐였을 거냐면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최소의 원소로 3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죠. 해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잖아요. 3, 7, 9 이런 애들.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최소의 원소가 3인 애들. 뭐 이런 애들이라고,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F3의 값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이때는 이제 얘가 관심사가 뭐인 거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3이 기준이지. 그치? 한번 봐봐. F3이라는 건 말뜻이 뭐냐면 얘가 가장 작은 원소여야 되잖아. 그치? 그 얘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한 가지. 그럼 얘보다 작은 얘네들은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거 얘네는 가지면 안 되니까 한 가지지 그냥. 여기서 발생하는 건 뭐야? 가지든 말든 아니야? 맞아? 그럼 몇 가지? 2에 7승가지지 이렇게. 맞아? 또 해볼까? 야, F7이래. F7이라는 건 뭐야?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7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 그치? 그럼 이제부터는 7이 관심사지. 7이 기준이잖아. 그럼 7은 반드시 가져야지. 근데 7보다 작은 얘네들은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7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거 한 가지. 얘네는 가지든 말든 세 가지 아니야? 2에 3승가지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거잖아. F3은 얼마였던 거냐면 2에 7승이고 F7은 얼마였던 거냐면 2에 3승이잖아? 그럼 야 이거네. Fn이라는 게 2에 10-n승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아? 만약에 n이 6이었다고 하면 6보다 큰 놈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했던 거잖아. 6보다 큰 놈인 7, 8, 9, 10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해서 2의 4승이었던 거지. 이런 개념이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결국에 기억을 보니까 F8은 얼마인데? 2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기억 맞고. 니은 봐봐. A와 B가 각각 집합 X의 원소고 A가 B보다 더 작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봐봐. 선택지가 뭐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왜? A가 더 작잖아. 만약에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얘가 2고 얘가 5라고 할게. 그럼 FA는 얼마야? 2의 8승이고 F5는 얼마야? 2의 5승이잖아. 그치? 틀렸지? 반대로 적어놨잖아 이거. 그럼 니은 틀렸고. D급 봐봐. F1은 얼마? 2의 9승이었을 거고 F3은 2의 7승이었을 거고 얘는 2의 5승이었을 거고 얘는 2의 3승, 얘는 2의 1승이잖아. 그치?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네. 다 더했을 때 682가 나온지 확인하면 되고 맞아. 계산해보면.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또 경우의 수 문제다 해석해달라고 하고 이런 문장제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X값들을 원소날법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2, 3이잖아요. 그치? 즉 집합 A는 이런 방정식의 해집합이니까 2랑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집합 B는요 15 미만의 소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소수가 15 미만의 소수가 2, 3, 5, 7, 11, 13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랬을 때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6을 만족을 하는 집합 X의 개수 좀 세달랍니다. 그럼 얘가 말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2랑 3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서 그치? 뭐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냐면 2, 3, 5, 7, 11, 13의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만 보면요 집합 X는 뭡니까? 얘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죠.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집합 X가 반드시 뭐랑 뭐를 원소로 가져야 돼? 2랑 3을 원소로 가져야 되지. 맞아? 그래야지 집합 X가 얘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네. 종합을 해보니까 얘 부분집합 중에서 2랑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집합 X인 거지. 맞아? 그러면 얘 부분집합 중에서 2랑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데? 2의 4승이잖아. 그치? 그럼 관심사가 봐봐. 이거 이렇게 적어줄게. 자, 2, 3 이렇게 있고 5, 7, 11, 13 이렇게 있었는데 집합 X의 입장에서는 얘는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 그 선택지가 몇 가지였던 거야? 한 가지였던 거지. 얘네는 선택지가 가지든 말든니까 2의 4승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만 이제 끝나면 여기까지만 네가 반영을 한 거지.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뭐라 그러냐면 집합 X가 뭐래? A면 안 되고 B면 안 된대. 그치? 그럼 봐봐. 너 이 경우에는 이미 집합 X가 2랑 3을 가지고 있지. 그럼 2의 4승 안에는 가지고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싹 다 가져버리면 집합 X가 뭐가 돼버려? A가 돼버리잖아. 그럼 그거 하나 빼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안 가지면 집합 X가 뭐가 돼버려? 2, 3이 돼버리잖아. 그럼 그것도 하나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도 한번 빼줘야 되니까 결국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14가지였겠네. 요거 만족하는 게. 맞아요? 야, 쉬운 문제도 그냥 이거 문제 하나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 이거. 관점을 아예 통합을 시키셔야지, 일관성 있게.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와가지고요. 31번 해보십시오. 걔는 좀 쉽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쉬워요. 보겠습니다. 31번 보시면요. 집합 A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요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4차 방정식이잖아요. 풀어내기 힘들죠. 근데 그냥 주셨잖아요. 치환하시면 되죠. 그치? 치환해서 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치환해서 풀어보시면 이거 계산 안 할게요. X가 1, 2, 3, 4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집합 B는요. 36의 약수지 않습니까? 그럼 36의 약수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4, 6, 9, 12, 18, 36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집합 B는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네요. 그치?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뭐를 물어보셨냐면 집합 B의 부분집합인데 집합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X의 개수가 몇 개의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 부분집합들 중에서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 1, 2, 3,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1, 2, 3, 4는 선택지가 한 가지고 6, 9, 12, 18, 36 총 5가지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해서 2의 5승까지였던 거지. 그치? 이건 전혀 어려울 거 아니지? 그래서 얘는 몇 개냐면 32개. 됐죠? 32번이 하나가 별표입니다.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B 있잖아요. 걔를 완전히 별표고요. 너 그 표현 아주 지겹게 볼 겁니다. 이제 완전 보자마자 알아보셔야 돼요. 집합 B 표현. 일단 32번 별표. 집합 A는 요거의 해집합이니까 1, 3인 거 다 알죠? 그래서 집합 A가 원소로 1이랑 3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바로 파악되셨을 거고. 근데 이제 요 표현 있죠, 요 표현. 요 표현 정말 이제 지겹게 볼 텐데, 이거 보자마자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셔서. 그럼 봐봐. 얘가 집합 X가 이걸 만족시킨다는 건데, 봐봐요. X가 n분의 10이었다는 이야기는요, 요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X 곱하기 n이 얼마였다? 12였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치? 자,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X랑 n이 그냥 실수래요. 그럼 실수라고 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X는 무한계가 있죠. 그냥 실수라고 하면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1이면 12, 2면 6 이러다가 얘가 12면 얘가 1, 그 다음 얘가 뭐 144면 12분의 1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무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얘네와 얘네가 자연수라고 딱 말이 써지는 순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12의 양의 약수죠. 맞지?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수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얘네가 양의 약수로 해석이 되지. 그치? 그러면 X로 가능한 게 1, 2, 3, 4, 6, 12 이거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 표현 보이잖아요? 이 표현, 이 자연수라는 것까지 표현이 보이면 얘는 12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구나 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요 말뜻이 뭐냐면 1, 3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6, 12 요걸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X의 개수인데 봐봐요. 이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4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치? 그럼 봐봐 얘도 일단
얘의 원소들 중에서 1,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 4, 6, 12에 대해서는 봐봐. 여기서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발생하냐면 한 가지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는 몇 가지가 발생하냐면 너 여기 일단 원소가 몇 개가 있어 일단? 2개가 있지. 2개가 있잖아.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럼 최소 얘는 몇 개를 포함해야 돼? 원소의 개수가 4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2개 이상 포함해야 되지. 2개. 그럼 여기서 발생 가능한 선택지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던지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던지 4개 중에서 4개를 싹 다 선택한 이것만 가능한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은 요 조건을 싹 다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1 곱하기 6, 4, 1 해서 몇 가지였을 거야? 11가지였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생각이 잘 안 이루어질 때는 몇 가지 해보시면 돼. 잘 봐. 한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일단 얘 부분집합 중에서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얘 부분집합 중에서 얘 부분집합인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얘 부분집합 중에서 얘 부분집합인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얘 부분집합 이런 애 있잖아. 2. 맞지? 얘 부분집합 2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야? 얘 부분집합이지. 맞지? 그럼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잖아. 또 만약에 2, 3 이런 애들.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면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지 또 동시에.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7을 하나 추가해 이렇게. 7을 하나만 딱 추가해버리는 순간 얘는 7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뭐야? 얘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얘의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맞아? 그러면 얘는 이제 말뜻이 뭐가 될 거냐면 이 집합 X는 2랑 3은 2랑 3과 그 다음에 2랑 3, 그 다음 5, 7 이렇게 있잖아. 얘 부분집합은 얘네들 중에서 원소를 선택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선택해서 만든 게 얘 부분집합이 아니려면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돼? 5나 7은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지. 얘를 적어도 하나만 포함하면 되잖아. 하나. 얘를 하나 포함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얘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다고 무조건. 그러면 봐봐. 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거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를 선택하던지 2개를 선택하던지 해서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는 선택하든 말든이니까 얘는 몇 가지? 2의 제곱까지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개? 12개였겠지. 12개. 요거를 말뜻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 요걸 그냥 하나하나 세보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돼 이거는. 알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잘 적어 두십시오. 오케이? 네. 자, 얘도 마찬가지요. 33번 보니까 집합 A가 1, 2, 3, 4, 5, 6, 7, 8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집합 X는 얘의 부분집합이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으면 개수는 2의 8승계, 256개였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하나를 정해놨는데 어떤 기호로 정해놨냐면 캐피탈 MX라는 게 말뜻이 뭐냐면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집합 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때 MX는 얼마였던 겁니까? 3이었던 거죠. 3. 이 얘기입니다. 약속을 하기로는. 그치? 그런데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얘 부분집합 중에서 MX가 6 이상인 게 몇 개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얘 부분집합 중에서 MX가 6 이상인 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관심사는 뭐일 거냐면 6, 7, 8 얘네들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6, 7, 8이고 관심 있는 원소들이 관심이 없는 건 1, 2, 3, 4, 5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야, 6 이상이려면요. 6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6을 만약에 하나 가지면 MX가 얼마야? 6이지. 만약에 7을 가지면 얘는 얼마야? 최소 7이잖아. 8을 가지면요. 무조건 8이지. 그냥 얘는 8이 제일 크니까. 그러면 MX가 6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얘네들 중에서 하나만 가지면 되죠. 하나. 적어도 하나. 2개를 가져도 상관없고 3개를 가져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만 가지면 무조건 이거 만족하는 거 아니야. 말뜻이 이해돼? 만약에 3개를 다 가져도 8일 거 아니야. 8. 하나만 가져도 다 만족하지. 2개를 가져도 6, 7을 가지나 7, 8을 가져도 얘를 만족하지. 즉 여기서 발생 가능한 선택지는 뭐다? 얘네들 중에서 하나만 가지면 돼. 하나. 그러면 여기서 발생 가능한 선택지는 3C1, 3C2, 3C3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뒤에 거는 얘네는 뭐 가지든 말든 아니야? 얘는 싹 다 그냥 2의 5승이지 그냥. 맞아? 그럼 얘는 전체 경우수가 얼마였을 거냐면 7 곱하기 32니까
224가지였겠네요. 이렇게.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요 관점으로 풀어내시면은 쉽죠. 편하죠. 그치?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봐봐. 쌤, 이거 얘가 봐봐. mx가 6인 경우랑 mx가 7인 경우랑 mx가 8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케이스 나눴어요. 케이스 나눠서 자, mx가 6인 경우에는 뭐였을 거냐면 7, 8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가장 큰 원소가 6이란 이야기니까. 그럼 6은 반드시 가지고 얘네는 선택지가 하나 가지고 5개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하고 똑같은 논리로 얘는 6개에 대해서만 선택지, 얘는 7개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는 32고 얘는 64고 얘는 128이니까 싹 다 더해주면 얘가 224가지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사실 너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너 뭐 했던 거야? 케이스 나눈 거지. 경우에서 풀듯이 케이스 나눴던 거 아니야. 이것도 경우에서 관점이고 얘도 경우에서 관점이야. 그냥 똑같아. 딱 40번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힘내시다. 네, 조금만. 35, 36 보겠습니다. 35, 36. 얘는 오히려 쉽거든요. 봐봐요. 집합 A가 1, 2, 3, 4, 5, 6, 7, 8이고요. 집합 X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랍니다. 일단 원소의 개수 3개여야 되고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X의 개수 좀 세달래요. 그치? 그러면은 관심사가 짝수니까요. 짝수만 분류할게요. 2, 4, 6, 8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 없는 거 1, 3, 5, 7이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집합 X는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한 개를 뽑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선 선택지가 몇 개가 발생할 거냐면 여기서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이려면 여기선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4C이죠. 근데 왜 3C이래 이거? 4C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2개를 뽑은 경우, 즉 짝수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발생하는 선택지가 한 가지였겠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3개를 뽑았다고 해버리면 여기 뒤에서는 뽑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미 3개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러면은 전체 경우수 몇 가지였을 거냐면 얘가 얼마였던 거야? 24구. 얘도 24구. 얘는 4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 52였던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네. 그 다음에 36번도 마찬가지. 집합 B가 얘 부분 집합이래요. 근데 원소의 개수는 5개여야 되고요. 그 다음 6의 약수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을 포함하래요. 그럼 관심사가 뭐냐면 6의 약수잖아요. 6의 약수. 앞에 봐요. 1, 2, 3, 6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 자, 그리고 나서 관심사가 아닌 거. 4, 5, 7, 8, 9, 10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집합 X는 얘네들로 선택을 해서 이제 원소를 이루어오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원소의 개수가 5개여야 되고 2개 이상이래. 여기서 2개 이상.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야 합쳐서 5개지. 여기서 만약에 3개를 뽑고 있는 3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는 4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1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 나머지 케이스는 없지 이제. 그럼 이 전체 케이스가 얼마였을 거냐면 6 곱하기 20이어서 120이고 얘는 4에서 15, 60이고요. 얘는 6이었던 거네.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있었을 거다? 186개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맞아요. 이거 처음 했을 때부터 이렇게 관점 잡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거나 풀이에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관점 계속 유지하세요. 풀어낼 때. 알겠죠? 네. 다시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 37번이 별표 3개고요. 얘 킬러 문제입니다. 네. 빈출상이고요. 빈출상 킬러 문제고 조금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근데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볼게요. 이제 집합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표현도요. 정말 지겹게 볼 거거든요. 이 표현. 이 표현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보자마자 무슨 의미구나를 바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할 테니까.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일단 이런 개념부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짝약수라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짝약수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18의 양의 약수 좀 적어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18의 양의 약수 애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세거든요. 1, 18, 2, 9, 3, 6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뭐 하는 거냐면 너 곱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18을 만드는 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18의 양의 약수들 중에서요.
곱해서 18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끼리 짝약수다 이렇게 불러요. 짝약수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너 이거 봐봐. 얘 말뜻이 뭐냐면 집합 X가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 집합 X의 원소는 죄다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겠지. 집합 X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가 죄다 자연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가주권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잘 보니까 곱해가지고 어떤 애인 거야?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얘도 원소야 이 얘기지 지금. 맞아?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X분의 36이 자동으로 얘 원소야 이 얘기잖아. 세트로 다닌다고 쉽게 말하면. 둘은 짝꿍이라고. 짝꿍인데 봐봐. 이 둘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면 곱해서 뭐를 만드는 수야? 곱해서 36을 만드는 수지. 그 얘네들은 뭐야? 36의 짝약수라고. 짝약수. 즉 요거는 요 말뜻은 뭐냐면 집합 X는 뭐다? 36의 짝약수를 세트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트로 원소로 가진다고요. 원소.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 X가 자 36의 짝약수 볼게. 1이랑 36은 각각 하나씩만 가지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왜? 얘를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누굴 가져야 돼? 얘를 가져야 되잖아. 36을 가지면 자동으로 누굴 가져야 돼? 1을 가져야 되지. 이 조건에 의해서. 즉 얘네는 뭐다? 세트로 다녀야 돼. 집합 X는 얘네를 가질 거면 세트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리고 또 2랑 18 짝약수가 또 3이랑 12 4랑 9 그 다음 6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6은 이제 짝약수가 없지 얘는. 제곱수니까. 그럼 봐봐. 집합 X는 얘네들 중에서 뭘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세트니까 이렇게 하나 취급해. 한 덩어리 취급이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이라고. 근데 잘 봐. 그럼 집합 X가 얘네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나 조건을 봐봐.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홀수개여야 돼. 맞지? 근데 만약에 이 말뜻 해석을 해볼게. 집합 X가 얘를 안 가져. 얘를 안 가지고 있고 얘네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짝수개지. 왜? 세트로 다니잖아. 얘는 커플 아니야. 얘 가지면 4개고 얘 가지면 6개잖아. 무조건 짝수개지. 그러면 저 나 조건에서 얘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즉 얘는 선택지가 몇 개? 한 개지. 반드시 선택해야 되니까. 나머지 이 4개에 대해서 선택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선택지가 아니래. 저거래. 제한 조건이 없잖아. 그럼 이 4개는 그냥 가지든 말든이잖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야? 이렇게 됐겠지. 2의 4승 곱하기 1. 맞아?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였을 거다? 16개였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 진짜 지겹게 볼 거거든 이거? 그럼 보면 이제 너는 바로 이해해야 돼. 아 이거 N 여기가 이것만 바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아 그럼 얘는 집합 X는 N의 짝약수를 세트로 가지고 있는 원소. 원소를 짝약수를 세트로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이 좀 어렵지만. 알겠지? 오케이? 이거 고난도 문제에서 이 표현이 지겹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아시겠어? 네. 다음에 38번은 뭐 됐고요. 뒤로 와서요. 38번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 이해하면 쉽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지금 하면 힘들 것 같아서. 39번 별표, 40번 별표 그 두 문제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얘도요.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 좀 합시다. 말뜻이 뭐냐면요.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3개인 부분 집합을 각각 A1, A2 쭉쭉 가서 AN이라고 하겠대요. 그치? 얘네들 중에서요.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1, S2 각각 SN이라고 하겠대.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얼마 개라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당장에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내가 이 문제 상황을 조금 축소시켜서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1, 2, 3, 4래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집합 X가 얘의 부분 집합인데 똑같아. 얘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오케이? 3개.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X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싹 다 더한 게 얼마 개라고 내가 너한테 똑같이 물어봤어. 문제상 그냥 축소시킨 거지. 그럼 봐봐. 야, 얘네들 중에서 원소를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4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부분 집합이 몇 개 없어. 봐봐. 1, 2, 3, 그 다음에 1, 2, 4, 1, 3, 4,
2, 3, 4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얘네를 이제 다 뭐 해달라는 거야?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이걸 싹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이 말 의미가. 근데 이걸 더할 때 말이야. 각각을 더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봐봐. 야, 여기에 1 몇 개나 나왔어? 1? 3개 나왔지. 그럼 1, 3개. 2는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3개 나왔지. 2도 3개. 3은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3개 나왔지. 4는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왔지. 맞아? 뭐 다 했네? 저 1, 2, 4 곱하기 4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이지. 그럼 내가 이거를 셀 때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에 1은 몇 개 나왔지? 1은 몇 개 나왔지? 3은 몇 개 나왔지? 4는 몇 개 나왔지? 5는 몇 개 나왔지를 세면 될 거 아니야. 이걸 네가 구할 때. 맞아? 근데 1은 몇 개 나왔지를 내가 셀 때 말이야. 얘처럼 네가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여기에 1이 몇 개 나왔지는 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자,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원소의 개수 2개 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여기서 몇 개를 추가로 선택해야 돼? 2개를 추가로 선택해야 되잖아. 몇 개야? 3개잖아, 3개. 그거 3개.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도 3개. 3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도 3개. 맞아? 4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도 3개잖아. 그치? 근데 여기 뭐가 이상하다. 3 곱하기 3이지. 어쩐지. 그렇게 되잖아. 그치? 아, 맞지? 여기 3개고. 맞지? 뭐가 잘못 적었네. 이렇게 되잖아, 지금. 맞아? 그럼 봐봐. 너 이거 이제 셀 때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이야기지. 봐봐. 얘가 여기에 1이 몇 개나 나왔지는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지를 세보면 되지. 근데 얘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1을 반드시 포함해. 그럼 나머지 얘네들 중에서 몇 개만 추가로 선택하면 돼? 2개만 선택하면 되지. 그럼 1은 몇 개 나왔겠어? 6개 나왔을 거 아니야.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6개니까 여기에 1이 6개 있었겠지. 이렇게. 그치? 똑같은 논리로 2도 몇 개? 6개. 3도 몇 개? 6개. 4도 몇 개? 6개. 5도 6개였겠지. 즉 얘는 요 안에 있는 걸 네가 싹 다 계산하면 죄다 1이랑 2랑 3이랑 4가 6개씩 나왔을 테니까 얘가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15 곱하기 6이어서 90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맞아? 이거 단수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죠? 하나 더 연습 좀 해볼게요. 40번이요. 해보십시오. 40번. 문제 상황은 똑같죠? 어떻냐면요. 집합 A는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는 1, 2, 4, 8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이랬는데 집합 X가 이걸 만족을 해야 된대요. 즉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집합 X가. 그런데 1, 2, 4, 8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대요. 그치? 그럼 말뜻이 뭐냐면 요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 집합 X죠.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부분 집합 X잖아. 몇 개 안 되죠? 몇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돼. 근데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 다 세는 건 이제 이거 문제를 풀 때 확장성에서는 의미가 없죠. 조금만 바꿔버리면 너 못 풀 테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아까 내가 풀었던 그 방식 그대로 가볼게. 봐봐. 얘네들의 각각의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가 1, 2, 3, 뭐 몇 개 있는지 몰라 일단.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 할게. 근데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S1, S2, S3, SN이라고 표현을 하겠대. 그 얘네를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는 너는 이 관점이라 그랬지. 아 그럼 어차피 집합 X가 원소가 1, 2, 4, 8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은 몇 개 나왔지 여기에? 2는 몇 개 나왔지? 4는 몇 개 나왔지? 8은 몇 개 나왔지를 찾겠다는 거는 봐봐. 1은 셀 때 네가 어떻게 세면 되냐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X의 개수가 몇 개지 이거잖아. 그럼 봐봐. 너 이걸 지금 만족하는 거는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지. 4개. 그럼 1은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을 거 아니야. 2는 몇 개 나왔겠어? 4개 나왔겠지. 똑같은 논리로. 근데 봐봐 이제 1,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너한테 4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물어보면 4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러면 선택지가 뭐 어디서밖에 발생 안 해? 여기서밖에 발생 안 하지. 그럼 4는 몇 개 있어? 2개 있었을 거 아니야. 2개. 맞아? 똑같은 논리로 얘 부분집 이걸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중에서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 세면 8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센 거지. 그럼 몇 개가 있어? 8개, 아니 2개가 있으니까 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이.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4, 8, 16이어서 계산해 보시면 36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죠? 아유 죽으려고 그러네 이제.
요쯤 되면 원래 죽으려고 한 게 맞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요게요. 지금 내가 다시 또 복습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이 뒷부분 숙제하시면서 다시 꼭 점검하십시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숙제가 다시 마플 좀 펴보십시오. 마플.